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소화 과정에 대해서 좀 제대로 좀 들어가 보는 이런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영양소가 어떤 게 있고 영양소의 검출 방법이 그냥 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시약을 쓰고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은 이제 그 영양소 자체가 이제 우리 몸에 들어올 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기관을 거쳐서 이렇게 가는지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그 우리가 지금 배우려는 게 이제 기관계의 여러 가지 기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배울 거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기관계인 소화계에 대해서 이제 배우려고 합니다. 일단은 소화 과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먼저 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소화계를 구성하고 있는 소화기관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요거를 파악해 보는 게 이번 시간에 수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가보겠습니다. 소화계의 구조와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네, 요게 바로 오늘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소화계의 구조랑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즉 소화계를 구성하고 있는 기관들의 구조와 기능들에 대해서 간단히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소화라는 얘기부터 먼저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소화는 한문으로는 사라질 소자 그리고 될 화자, 그러니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양소 자체가 사라진다. 우리 몸속 안으로 들어가서 사라진다. 뭐 요게 소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간혹 여러분들이 저기 그 작을 소자를 써서 그냥 작아진다 뭐 이렇게 그냥 보시는데, 그냥 옛날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이거를 사라지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사전적 정의를 보면요, 섭취한 음식물을 분해해서요 영양분을 흡수하기 쉬운 형태로 변화시키는 일. 아, 그렇죠. 다시요. 섭취한 음식물을 분해해서요 영양분을 흡수하기 쉬운 형태로 변화시키는 일. 네, 요게 바로 소화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그래요. 소화를 이제 그 생물학적으로 좀 이제 보면은요, 음식물 속 크기가 큰 영양소를요 크기가 작은 영양소로 분해하는 과정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잠깐만요. 이렇게 크기가 작은 영양소로 분해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영양소 자체가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 흡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덩어리가 어느 정도 작아져야만 우리 몸으로 이제 흡수가 가능한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덩어리 자체를 작게 작게 만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요. 그 과정이 바로 소화가 된다라는 거죠. 자,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소화 과정의 좀 필요성인데요. 영양소를 세포로 흡수하려면 이 영양소의 크기가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작아야 됩니다.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작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소화 과정이 필요한 건데, 지금 여러분 보시면은 이 소화 과정에 대해서 쭉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요거에 대한 소화 과정을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배운 게 아니죠. 우리가 무기염류나 이 바이타민이나 물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배웠는데, 이런 아이들 무기염류나 바이타민이나 물 같은 경우는 소화 과정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워낙에 원체 저기 크기가 작거나, 무기염류나 바이타민 같은 경우는 크기가 굉장히 작아요. 자, 그리고 물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흡수가 됩니다. 그냥 흡수가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소화 과정이라는 것이 자체가 좀 필요가 없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면은 이 소화 과정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소화 효소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모든 과정에서,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에서는요, 효소라는 아이가 무조건적으로 작용을 해야 됩니다. 이 효소가 없다면은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작용은 일어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화라는 것 자체도 크기가 작은 영양소로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분해 작용인 거죠. 자, 분해 작용도 화학 작용인 거죠. 그죠? 예, 그렇죠. 그 이 화학 작용을 위해서 이 소화 효소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효소는 지금 단백질입니다. 효소는 단백질이고, 자, 소화 효소를 보면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각각의 소화 효소는 특정 영양소만을 분해한다. 요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즉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소화 효소예요. 내가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소화 효소인데, 그 단백질을 분해를 할 수 있냐? 없다는 거예요. 자, 녹말을 분해하는 효소는 단백질을 분해하지 못하고 녹말만을 분해한다. 그러니까 즉 각각의 영양소에 특화된
그 저기 소화 효소가 존재한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체온 도미에서 가장 활발하게 작용한다. 이거는 여러분 근데 사실 거꾸로 얘기하면요, 우리 몸에서 체온 자체가요, 그 효소 때문에 이 체온이 항상성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효소 자체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온도 범위, 그러니까 효소가 활성될 수 있는 온도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얘네들은 변성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활성이 떨어지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요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슬라이드가 바로 굉장히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요거를 제 얼굴을 조금 줄일게요. 네, 제 얼굴을 좀 줄이겠습니다. 자, 이제 소화계입니다. 소화계를 이제 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소화계통인데, 소화계 안에는 여러 가지 당연히 소화기관들이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요거를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음식이 지나가는 소화관하고요, 음식이 지나가지 않는 소화관이 있습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정리를 좀 한번 해보죠. 자, 음식이 지나가는 소화관. 음식이 지나가는 소화관은 입에서 음식물을 먹죠. 그 다음에 꿀꺽 삼켜서 식도, 그 다음에 위, 소장, 대장, 그 다음에 항문을 거쳐서 찌꺼기가 나갈 거예요. 대변이라는 찌꺼기로 나갈 거거든요. 다시요.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입니다. 음식물이 지나가는 통로입니다. 음식물이 지나가는 경로고요. 자, 여기에서의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 모두 얘네들 모두 뭐예요? 소화기관입니다. 오케이. 자, 얘네들 모두 소화기관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 제가 따로 써놓은 거 있어요. 따로 써놓은 거. 요거는 지금 뭐냐면은 음식이 지나가지 않는 소화관입니다. 예, 음식이 지나가지 않는 소화기관입니다. 음식이 지나가지 않는 소화기관이 바로 간하고 쓸개하고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음식물이 지나가지 않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소화 작용에 도움을 줄까? 자, 보시면은요, 간에서는 어, 간하고 쓸개에서는요, 이 쓸개즙이라는 것을 분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쓸개즙. 혹시 그 여러분들 그 고메 웅담 들어봤습니다. 고메 웅담. 옛날에 왜 그 요즘에는 그거 정말 나쁜 행동이에요. 그 밀렵해가지고 왜 웅담을, 왜 곰을 밀렵해가지고 왜 웅담을 빼서 막 이렇게 건강 보조식품으로 이렇게 막 뭐 불법적으로 판매를 하고 뭐 밀렵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최근에까지도 있었습니다. 최근에까지도 있었는데, 뭐 어쨌든 여기서의 그 웅담 자체가 쓸개즙입니다. 쓸개즙. 이 쓸개즙의 역할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텐데, 얘네들은 지방을 유화시켜 줘요. 지방의 소화를 도와줍니다. 지방의 소화를 도움을 줍니다. 자, 그리고 이자입니다. 이자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이제 그 이자액이라는 것을 뿜어냅니다. 이자액이라는 것을 뿜어내서 여기 안에 소화 효소가 3종 있습니다. 소화 효소 저 3개의 종류가 있거든요. 요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정말 자세하게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거 있어요. 간하고 쓸개 두 개에서 쓸개즙이 나온다. 선생님, 쓸개에서 지금 쓸개즙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간은 왜 그렇죠? 그거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자, 쓸개즙은요. 자, 쓸개즙 같은 경우는 자, 메이드 바이 간이고요. 메이드 바이 간. 그 다음에 분비 바이 쓸개입니다. 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이 쓸개즙은요, 만들어지는 거는 이 간에서 만들어져요. 이 간에서 만들어지고, 이 만들어진 쓸개즙이 어디에다 저장을 하느냐? 쓸개에다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쓸개에 저장을 하고,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얘네들이 쓸개에서 쭉쭉 즙을 짜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쓸개즙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요. 분비되는 기관의 기준을 잡아서 우리가 이 쓸개즙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자액도 마찬가지예요. 이자액 같은 경우는 얘네도 저기 이자에서 만들어져서 이자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관을 하고 있어서 그거를 쭉 짜주기 때문에 분비되는 기관 자체가 이자이기 때문에 이자액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요. 쓸개즙은 만들어지는 거는 간이고요. 분비되는 곳은 쓸개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간하고 쓸개 모두 둘 다 저기 소화 계통 안에 해당하는 기관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여러분이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음식물이 지나가는 거 입, 식도, 그 다음에 위, 그 다음에 소장, 그 다음에 대장, 그 다음에 항문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옛날 교육 방식, 옛날 교육 과정에서는 위에서 소장을 지나가기 전에 여기 저희 12지장이 있었습니다. 12지장. 근데 요즘에는 이 12지장 자체를 소장의 하나로 지금 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뭐 그냥 소장에서 일어나는 거다. 왜 12지장을 거의 이야기를 안 합니다. 12지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손가락을 이렇게 보면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열한 열둘 그래서 요 손가락이 12개 12개가 딱 요 12개의 길이다라고 그래서 이게 12지장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이 12지장하고 연결된 게 바로 이자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자가 지금 여기 있죠. 이자가 여기 있고 지금 소장 쪽으로 이제 위에서 소장으로 넘어가려고 할 때 지금 이자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지장하고 이자하고 지금 연결이 원래는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모르셔도 됩니다. 12지장 쪽은 뭐 모르셔도 되기 때문에 소장의 처음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에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소화 과정 자체가 대장정이에요. 이야기를 할 게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시간에 정말 제대로 이야기를 할 거고,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소화 계통이 어떤 게 있다. 소화라는 것이 무엇이다. 요거까지만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천천히 나가죠. 알겠죠? 원래는 지금 이게 두 차시인데 제가 일부러 세 차시로 끊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외워야 될 것도 많고 좀 접해보지 않았던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머릿속에 지금 넣을 만한 시간이 좀 충분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매 수업 시간 끝날 때마다 오늘 배운 거 정리하고 그 다음에 정리된 거 가지고 다음 시간 수업을 듣고 이게 기본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케이. 오늘 배운 것 중에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질문방에다 질문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빠이.